여러분의 공정한 콘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는 콘텐츠 공정법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이 될 거야. 짱변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저도 저작권을 위해서 온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약간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이 인형도 그렇고 여기 있는 배경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하신 그럼요. 분이죠. 펭수 이전 최고의 스타죠. 그쵸. 그쵸. 네,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옛날에 봤던 만화 뭐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피구왕 통키가 가장 오. 좀 압도적인 만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면은 그 세대의 그 어린 시절이 보인다고. 그럼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피구왕 통키셨고. 그럼요. 저는 명탐정 코난이었습니다. 코난. 인텔리. 저 같은 경우는 나루토. 원피스. 요즘 사람. 그쵸. 요즘 사람. 두 분은 살짝 올드하시지만 저는 그럼요. 저는 신세대거든요. 아.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죠. 네, 오늘 아쉽게도 저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는 없고요. 아이고. 바로 이 친구, 우리 어린이들의 대통령이죠. 바로 이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 되게 놀랐는데 이 뽀로로의 아빠가 2명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뽀로로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뽀로로를 이제 기반으로 한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인형들이 팽글팽글 도는 장난감이에요. 그럼 애들이 30분은 넋을 잃고 봅니다. 그럼 저는 진짜 그 장난감한테 절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뭐 어른들이 힐링할 때 불멍 해가지고 그런 거 구경하잖아요. 장난감 장몽을 합니다. 네. 장멍. 야, 그러면 이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공동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죠. 그쵸.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권리예요. 그리고 저작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형식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동 저작권이 인정이 되면 우리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진님과 제가 동시에 막 고민을 해서 가사를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어느 표현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표현 중에 우리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님, 박찬욱 감독님이 같이 시나리오를 쓴대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둘이 키보드는 두 개인데 한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썼는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두뇌처럼 그렇게 쓰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쓰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함부로 막 지우기도 하죠. 어차피 네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네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누가 어디에 기여했는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게 대표적인 공동 저작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현진님과 제가 만든 가사를 제가 마음대로 A 가수한테 줄 수가 없어요. 난 이 가수 싫어. 난 보컬이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둘이 완전히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공동 저작권의 특징이에요. 네. 이 사건의 원고는 디지털 영상물을 제조하고 공급을 하는 회사고요. 피고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수입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였어요. 이제 원고와 피고는 2001년도에 꼬마 펭귄 뽀롱뽀롱을 만들기로 약정을 하고 2002년도에 공동사업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는 어떤 걸 했냐면 기획 단계에서 캐릭터 디자인하고 배경 디자인하고 색채를 설정을 했고 또 에피소드를 만들어냈고 시나리오, 콘티, 총감독, 색 지정,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을 쭉 했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주로 뭘 했냐면 후반 작업 중에서 음악, 음향, 더빙, 그러니까 성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마케팅, 디자인, 홍보, 광고 같은 것들을 맡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고가 2004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에 요 애니메이션의 제작자로 후보 신청을 했는데 혼자 한 거예요. 공동인데 왜 혼자 했죠? 그리고 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제 무릎팍도사에 나가서 내가 바로 뽀로로의 아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거기서 약간 좀 굉장히 좀 배신감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 인간적인 좀 배신감은 방송에서 공로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 친구랑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서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라는 말만 했었어도 그렇죠. 그러면 항상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그런 그렇죠. 좀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큰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그런 것들을 뭐 대상이나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낸 것까지도 화가 나지만은 인간적인 고마움이 없어지면은 솔직히 사람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 지금 화가 나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원고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냐면 이 애니메이션은 공동 저작권자로 하기로 계약서에 명백하게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했냐? 요 캐릭터에 대해서는 내가 디자인한 거니까 요 저작인격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재산권은 우리가 공유했다 치자. 근데 우리가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건 저작 재산권. 그리고 요것을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 내 이름으로 발표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은 저작 인격권이거든요. 저작 인격권을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라는 인간한테 부여되는 인격적 권리. 공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공동 저작권자면 공동 저작 인격권이 인정이 되죠. 네. 근데 나 혼자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작권자는 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인격권은 나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은 나눠줘도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은 나눠줄 수 없다. 우리가 인격은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고가로. 네. 그래서 이제 원고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뽀로로, 루피, 크롱, 에비, 포비는 원고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재판부는 무엇을 판단을 했느냐? 캐릭터 자체가 애니메이션과 별개로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대중들한테 이제 드러날 때 생김새, 동작 얘네들이 또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진짜요? 다 달라요. 이게 다 웃고 있는데. 굉장히 수줍고 이 중에서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성격, 말투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캐릭터는 누구 성우 다 알잖아요. 그런 목소리까지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모여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캐릭터도 저작물이 맞다라고 재판부는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하고는 별개로 저작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원고는 캐릭터를 그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저작권자겠죠. 그러면 피고도 캐릭터의 저작권자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재판부는 피고도 캐릭터의 저작권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고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업과 대본 작업에 일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제 완성을 할 때 야 이거 얼굴이나 몸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소품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의견을 적극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뽀로로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안경. 안경빨이죠. 유재석 씨를 안경이 능가하는. 없으면 굉장히 초라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의 위치 및 크기 고글안의 흰색 부분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할지, 뭐 발의 위치, 부리의 위치 및 크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데도 기여를 했고 성우를 섭외해서 녹음을 하고 음향 효과를 주고 믹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의견만 뚝뚝 주고 만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죠. 이게 그런 캐릭터 설정 같은 아이디어는 툭툭 던질 수 있지만 성우를 모집해서 이렇게 성우들과 뭔가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안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 역시 이 사건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즉 공동 저작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인 이상의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를 하면, 그러니까 제작비를 대줬다고 끝이 아니라 이 표현 방식에 기여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얘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엄청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유사한 사건이 그래도 이 둘은 동등한 동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갑과 을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사건 중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웹툰 제작사 사장님이에요. 그 이 사람은 신인 웹툰 작가. 아이고 또 신이 났다. 신이. 네. 그냥 웹툰을 그려서 오면은 그냥 의견 한두 개 뚝뚝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 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해줘. 너무 뻔뻔해. 공동 저작권자라고 공표해. 우린 공동 저작권자야. 계약서도 쓰자. 우린 공동 저작권자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창작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작품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투자 외에 어떤 작품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지만 공동 저작권자가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요구를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이죠. 또 요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결합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저작물은 그 공동 저작물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사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은 특징이 뭐가 있죠? 작곡가랑 작사가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가사와 그 멜로디는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 그 반주만 들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MR로 들을 때가 있고 가사만 어디 가서 낭송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같이 저작을 하긴 했지만 서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저작물이고 결합 저작물이라고 해요. 결합 저작물은 그냥 각자 쓰면 돼요. 네, 각자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MR만 쓰고 가사만 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파도는 찐빵.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니 그럼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 공동 저작권자가 되려면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그리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그 자체에 기여를 하고 공동의 기여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여를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때 공동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동 저작권을 행사하려면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해요. 사람이 참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저희 같이 마음이 합쳐지면 상관없긴 한데. 그러니까요. 하긴 한데 이게 사실 뭔가 캐릭터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제가 해외 영화제 출품하자는데 두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과정이죠. 하지만 또 여러 사람이 지혜를 또 모았을 때 더 명작이 나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아니 이 사건의 실제 판결문이 어떻게 났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현진 배우님 턴 그쵸. 돌아왔습니다. 제가 공유를 해서 읽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의 의미하므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가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기여하지 않은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너가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넘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럼요.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준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독창적인 표현 방식에 기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나운서국에 대한 막 드라마였어. 근데 정원재 아나운서가 나 같은 캐릭터 어때? 이쁘고 완전 새침하고 막 그런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인가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캐릭터 근데 뭐 이런 가정 사정이 있고 이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 장면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의견을 의견을 해서? 그리고 또 같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갖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와 관련된 꿀팁을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계약서에 공동 저작권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역시 계약서는 저희 네. 방송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필수. 네. 계약서는 약속이니까요. 그쵸, 약속한 그쵸.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제작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집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해서 공동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돈을 대주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하는데도 뭐 편집을 도와주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좀 많이 해주면은 그것도 좀 인정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단순하게 그 한 번씩만 해줬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의 기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을 한번 그냥 야 어려우니까 나 도와줄게가 아니라 계속 해주고. 편집만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이디어만 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해왔을 때만 공동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창작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계약서에 공동 저작권 조항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셔서 변호사의 의견을 지참하여 공동 저작권 조항이 있다면 잘 삭제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내자, 이런 꿀팁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공동 저작물에 대한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들으니까 되게 이 뽀로로도 약간 다시 보이고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냥 귀여운 친구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네. 깡 따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네, 잘 많이 태어난 배워요. 친구. 기특하네요. 오늘 또 어떠셨어요, 배우님은? 사실 저도 이렇게 창작을 많이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창작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 창작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심하게 되고 양심적으로 또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알아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뽀로로한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공동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아까 현진님께서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공동 저작권자로서의 어떤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좀 의뢰인들과 이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짱변 신하나 변호사님과 안현진 배우님과 함께 공동 저작물과 관련한 뽀로로에 대한 사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인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저작권과 관련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